네, 안녕하십니까. 고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때쯤 영상을 한 3개 정도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네. 그 영상의 그 핵심은 세력이 사놓고 굳이 얘네들이 대응을 안 하겠느냐. 언젠가는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전원선거 기준선이 상당히 좀 위험하다. 그래서 자칫 정배열이 역배열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도 한번 잡아드렸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가 일목균형표를 분석하면서 구름이 당장으로서는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고영이 이제 딱 변곡점, 네, 이 변곡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은 내 캔들이 위치에 구름의 색이 파란 구름이면서 앞 구름이 붉은 구름일 경우에는요, 파란 구름은 무조건 다시 반등을 한다. 대신에 반등을 하는데 빗각을 향해서 주가가 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지금도 변하지 않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 구름이 파란 구름일 상태가 지금 하루하고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지금 상당히 내 캔들의 구름대가 굉장히 지금 엷은 상태에 진입하게 되고 파란 구름의 형태를 가지는 상황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즉 이번 주 안에 뭐 아니면 도가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이때를 보시면요, 원래는 이때 고영은 거의 하락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하락의 직면에 있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 당시에 보시면 이 캔들의 위치로만 봤을 때는 내 구름이 붉은 구름이면서 앞 구름이 검은 구름이다. 그러면 원래는 여기서 이 파란 구름의 저항을 받고 다시 주가가 내려가는 것이 그냥 기본 이론입니다. 기본 이론. 기본 이론인데 여기서 이 캔들이 나와줌으로써 쉽게 말해서 고영의 목숨을 물에 빠진 목숨을 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세력이 사준 것이고, 네, 세력이 사준 것이고, 지금까지 세력은 사놓고 크게 팔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개인은 수급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개인도 크게 뭐 변동 없고요. 그리고 네, 신용도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신용이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신용이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음, 신용이 바닥을 치려면요, 신용을 뺏으려면 주가의 하락으로 뺏을 수가 있고 또 시간으로 뺏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이에 변동폭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저점까지 내려오는데 가격대가 17,000원 정도에서 지금 현재 15,000원 정도이죠. 그러면 대략 한 10% 정도? 네, 고점에서 봤을 때는 한 10%대 정도 빠진 것 같은데요. 보통 한 22% 정도의 그 하락이 있어야지만 신용의 위험성이 좀 있는데요. 한 10% 정도는 신용으로 사시는 분들도 버틸만 하다,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신용이 크게 무너진 것 같지 않고요. 근데 이제 의외로 세력은 주가를 크게 더 하락시키지 않고 그냥 꾸준히 잘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본인들이 매집이 들어와서 그런가요? 이제 그거는 정확히는 저도 모르죠.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자, 드디어 이제 변곡점 자리에 도착해 있다. 이번 주 내에는 둘 중에 하나가 KO 되든 아니면 다시 그 회복을 하든, 네, 둘 중에 하나가 판정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상당히 애매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네. 자칫 내일 만약에 여기 저가가 14,820원입니다.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서 한 3일 정도 더 하락을 하면요. 지금 보시면 네, 구름이 굉장히 얇은 상태에서 3일 정도 하락하면 전환선 기준선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 전환선이 꺾인다. 전환선이 지금 이게 붉은 구름입니다. 붉은 선입니다. 이 붉은 선이 전환선이고 이 파란 선이 기준선인데요. 기준선과 전환선이 같이 동반 하락할 일이 생길 수가 있다. 네. 보시면 전환선의 저점도 여기고요. 네, 전환선의 저점도 여기고 선을 그어보면 나옵니다. 네, 보이시죠? 전환선의 저점도 여기이고 그리고 기준선의 저점도 죄송합니다. 기준선의 저점도 여기입니다.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 라인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라인을 지켜주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9일의 저점인 14,820원을 지켜주느냐. 하루 깨면 선행스팬 원이 하락하고요. 선행스팬이 하락하고 이틀 깨면 선행스팬이 원이 또 하락하고 3일 깨면 또 하락하고 그러다 보면 역배열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정말로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에 여기서 5일이평이 무너지는 형태의 한 3일 정도의 주가의 하락이 있다. 그러면 약간의 손절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의 손절도 필요하다. 네. 그리고 다시 기술적인 반등이 있으면 그 손절한 어쨌든 현금이 생긴 거죠. 손절을 해도 그걸로 다시 기술적인 반등을 보고 다시 재매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기준을 100% 손절은 14,713원이 선행스팬 2니까요. 얘가 여기까지 내려가려면 14,713원. 그러면 100% 손절까지 잘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하루하루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격대가요. 14,820원을 지켜주느냐. 네,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그 손절을 해가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래봤자 전체 100 중에 한 5% 손절하고 네. 그리고 또 하락하면 또 한 5% 정도 손절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가 만약에 이제 다시 또 주가가 회복되는 모습을 또 체크를 하면 다시 그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다시 또 매수하고 뭐 그런 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고영은 위험한 가격대. 그러니까 쓰나미가 이제 올 때 내가
데이터를 볼 때요. 쓰나미가 오기 전에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그 가격이 얼마냐? 14,820원을 지켜주면 괜찮고 14,820원을 지켜주면 괜찮고 만약에 14,820원에서 내려간다 그러면 쓰나미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은 이제 저지할 수 있는 그 선이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가격을 이탈하면 선행스팬 1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고 뭐 선행스팬 2가 도움이 될 수가 있느냐? 얘는 지금 힘을 못 씁니다. 어차피 힘을 못 씁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얘는 계속 그냥 버틸 수밖에 없는 거고 기준선과 전환선이 하락하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역으로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사실은 이제 또 이런 건 있습니다. 얘네들이 하락을 시켜놓고요. 흔히 말하는 이제 데드볼을 만들어 놓고 다시 상승을 또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요. 그럼 여기가 의문이고 그러면서 다시 골든볼로 가는 이제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대응을 하셔도 뭐 한 5% 그 정도씩만 야금야금 조금씩 파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다. 네, 그 신호탄은 14,820원 아래로 내려갔을 때. 네. 그렇지만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가격대는 또 이거를 보시면 이제 9일의 고가를 보시면 되죠. 이제 9일의 고가를 보시면 됩니다. 자, 9일에 16,450원. 16,450원, 16,043원. 네. 이런 가격대로 다시 반등을 하면 희망이 다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16,450원, 15,635원, 16,043원. 네, 보이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5개의 선 중에 내일 만약에 15,200원 넘어가고 그리고 모레 이제 15,600원 정도 되고 이제 하면 다시 제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환선이 상승하려면 16,450원 가격이 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안심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식을 이제 대응하실 때는 그냥 무턱대고 대응하시는 것이 아닌 이렇게 내가 한 이 정도 가격대 오면 한 그래도 내 물량이 한 5% 3% 정도는 좀 손절을 좀 하고 현금화 시켜 놔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좀 더 하락하면 비중을 늘리는 거죠. 왜냐면 자칫 양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데드볼을 만들어서 다시 상승시킬 수가 있으니까 하락폭을 보고 이제 손절의 X를 프로테이지로 정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완전한 뭐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중간 지점 매물대 매물이 거의 없는 캔들이 내 매물이 없는 상태의 구름과 만나기 때문이죠. 좀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일목균형표를 제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해왔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요. 비어있는 매물층이 이제 여기가 좀 비어있네요. 네, 근데 여기 매물층이 좀 20% 정도 있어서 네, 치고 올라가는 거는 만만치 않은데 결국에는 저 아래로는 좀 열려 있고 그리고 그물망 차트를 보면 좀 버틸 수는 있겠네요. 네, 그물망 차트를 보면 버티는 자리가 맞긴 맞는데 이제 여기 이 가격을 이탈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 이제 그 부분입니다. 네. 여기 18,871원을 이탈하면 지금 그물이 코가 높죠. 네. 네. 이제 분석이라는 게 좀 이런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기가 코가 높죠. 그러면 이 촘촘한 그물에서 이탈을 하면 네, 주르륵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버틸 수 있는 자리는 13,000원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숙지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가액 가격 14,820원을 이탈하는지 요거를 집중적으로 보시고 가지고 갈 만한지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5분이나 했네요, 제가. 네. 어쨌든 고영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티는 가격대가요. 그리고 상승하는 가격대는 9일이 지나버리면 수요일, 목요일 정도 되면은 이제 이 가격 이상 올라가면 괜찮죠. 고가가 15,970원.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고점이 낮아지면서 내가 넘어야 될 벽이 좁아지는 거죠.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15,900원대로 하건 다시 회복하면 그때는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영을 여기까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